어, 이너 클래스는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그 어려운 내용들, 사실은 이너 클래스를 왜 사용하느냐까지를 하게 되면 되게 그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한 2, 3년 혹은 3, 4년 정도의 경험이 좀 쌓이시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내부 클래스를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부 클래스를 만들 일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도 한 개발을 꽤나 하긴 했지만 제가 만든 클래스 안에서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개발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런 데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쓸 때 메서드들이나 뭐 이런 생성하는 거라든가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아, 여기에 내부 클래스가 사용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클래스를 잘 설계를 해 놓을 거예요. 내부 클래스를 쓰든 상속을 쓰든. 그럼 그렇게 잘 설계된 클래스를 가져다가 서비스나 어플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개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가 멤버 위치가 있었고 지역 위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부 클래스도요, 멤버 위치에서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 위치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멤버 위치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스태틱을 안 붙일 수도 있고요, 스태틱을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거는 스태틱을 붙이지 않은 멤버 내부 클래스, 요거 하나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를 만들었던 거고요. 나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자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은 멤버 클래스든 지역 클래스든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익명 클래스, 어나니머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람다 피온식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클래스 아우터를 보시면은요, 아우터는 스태틱은 하나도 없어요.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여기 있는 멤버들은 전부 다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부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클래스도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너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있어야지만 얘의 생성자도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변수들 사용하려면 아니면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해 놓고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얘를 호출했잖아요. 그렇죠? 생성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내부 클래스의 생성자도 얘가 스태틱이 아닌 이상은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를 불러야만 돼요.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스태틱이 아닌 경우입니다. 스태틱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전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죠. 자, 다시 메인으로 갈게요. 메인으로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내릴까요? 그래서
스태틱이 아닌 내부 클래스. 자, 우선 아우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터를 먼저 봐야 되겠죠.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우터 이렇게 하면 되죠. 아우터. 여기도 아웃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지역 변수 아웃 상관없겠죠. 아니면 똑같이 아우터라고 할까요? 생성자 어떻게 호출해요? 아우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만든 아우터는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X하고 Y를 넘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1, 2 이렇게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생성자를 가보면은요. 생성자를 가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X,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Y 두 개를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으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1, 2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X는 1이 될 거고요. Y는 2가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이게 그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했었던 거니까. 그러면 아우터 점 해보세요. 아우터 점. 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게 메서드들이 보이는데요. 메서드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우터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가 만든 게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프린트, 아우터라고 하는 거 퍼블릭 메서드로 만들었죠. 멤버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멤버는 전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는 퍼블릭으로 선언된 멤버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모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아우터 호출할 수 있겠죠. 실행해 볼까요? 네. X는 1, Y는 1. 이거 어디서 호출한 거냐면 아우터라고 하는 객체에서 호출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림 그 메모리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요. 스택, 힙, 그리고 메서드 영역이 있을 건데요. 메서드 영역에는 클래스 설계도만 올라가 있어요. 생성자를 불렀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X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 다음에 Y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이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을 거고요. 여기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이 지역 변수가 아우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얘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얘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참조 변수가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x와 y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x는 1, y는 2 하고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요 그림은 좀 남겨둘게요. 코드 뭐 다시 그리죠. 되셨죠? 자, 이제 스태틱이 아닌 이너 클래스를 생성하시는 방법입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 자, 우선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타입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변수 이름은 뭐 이너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 이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타입을 써줘야 되고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일단 타입은 inner라고 하는 타입이 있을까요? inner라고 하는 타입은 없어요. inner는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inner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 안에 있어요? outer라고 하는 클래스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in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얘가 inner 클래스의 타입이에요. outer.inner. outer.inner.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생성자는 new 앞에 있는 타입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타입하고 동일한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Z를 넣으면 된대요. 우리가 아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를 Z를 넣으면 된대. 인어를 만들 때 생성자를 요것만 만들었으니까 그럼 Z를 넣어야지 라고 해서 Z 자리에 뭐 100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얘가 안 돼요.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Enclosing instance type outer가 is accessible 하지 않다. no가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allocation with enclosing instance of type outer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옆에 이런 설명이 있네요. 뭐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이게 번역기 구글 번역기를 돌려도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언제 x가 아우터의 인스턴스일 때. x가 아우터 클래스의 인스턴스일 때 x.new 하고서 호출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라고 이유를 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우터의 인스턴스가 뭐가 있어요? 아우터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이름이 뭐예요? 아우터잖아요. 아우터. 그죠? 아까 어떻게 호출한다 그랬죠? 그 변수 이름 .new 이렇게 호출한다 했죠. 이 얘기예요. 되게 이상하죠. 모습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호출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내부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의 멤버일 뿐이죠. 내부 클래스도 외부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야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바깥쪽 클래스에 외부 클래스를 부르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외부 클래스를 간단하게 아우터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enclosing class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감싸는 클래스. 우리말 그대로 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enclosing 감싸고 있다. 다른 거를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다. 감싸는 클래스. 아까 에러 메시지에 나왔던 enclosing type, enclosing class라고 하는 게 외부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클래스. 제가 이런 거 주석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까 같은 에러 메시지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알면 그 에러 메시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구글 번역기 돌려봐야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그래서 외부 클래스를 부르는 용어가 아우터 클래스와 인클로징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있으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참조 변수 점 하고서 메서드 호출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성자도 그거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얘는 멤버일 뿐이란 말이에요. 어떤 다른 클래스에 바깥쪽 큰 클래스의 멤버일 뿐이고 그 멤버는 접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깥쪽 클래스에 참조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부 클래스를 먼저 생성해 놓고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도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그 문법적인 내용은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문법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얘가 참조 변수를 통해서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이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멤버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단 말이에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 내부 클래스의 생성자도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보시면 이게 별다른 게 아니다. 외부 클래스가 있고 그 외부 클래스를 접근해서 정확하게는 외부 클래스의 객체를 접근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너 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변수 타입이 중요한 건데 변수 타입은 클래스 이름이 변수 이름인 거예요. 변수 타입인 거예요. 아우터라고 하는 클래스 점. 제가 점을 생각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우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너 클래스. 여기까지가 진짜 클래스의 이름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이름인 거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점, 자바점, 이너 1번 점. 이게 더 정확한 클래스의 이름이죠. 원래 클래스의 이름은 자기가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폴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 그 안에 또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이게 클래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어디 안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 클래스의 이름도 아우터 클래스 점 이너 클래스. 이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선언을 하되 그렇다고 여기를 아우터 점 이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조. 그 다음에 거기서 호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만 보시면 돼요. 단지 클래스 이름만 이렇다라고 하고 메서드 호출하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메서드들이 보이게 되죠. 무슨 메서드가 보이냐면 프린트 이너가 보이고요. 나머지는 프린트 아우터가 보여요? 프린트 아우터가 보이진 않아요. 그거는 아우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우터라고 하는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너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너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너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너라고 하는 참조 타입으로만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 이너를 할 수가 있고요. 실행해 보시면 얘가 출력을 해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을 하는 건데 일단 위쪽에 두 개는 누가 출력을 해준 거냐면 이너가
아우터를 접근해서 아우터의 메서드를 이용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너가 직접 호출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코드 잠깐만 볼게요. 코드 잠깐만 더 보면은요. 코드 잠깐만 더 보면 요 부분에서 x하고 y를 출력을 해준 거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z를 출력해 본 거고, 여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y를 출력한 거고요. 여기서는 아우터가 가지고 있는 y를 출력을 한 거예요. 우리는 y는 따로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생성자 보면 z만 그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았지 y는 따로 전달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z는 초기화가 돼요. 근데 그럼 y는 기본값이겠죠. 기본값. 그래서 y가 0인 거예요. 이 이너 클래스 내부에 있는 y는 0인 겁니다. 되셨죠? 이게 이너 내부 클래스.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지금까지의 관계를 그려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내부 클래스가 생기기 전에 외부 클래스가 먼저 있었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있었죠. 메모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메모리 이렇게 다시 그려보고요. 자, 여기는 스택, 여기는 힙, 여기는 메서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는 메인 메서드에 있는 지역 변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 변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변수가 아우터. 그리고 얘는 정수 2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힙에 딱 정수 2개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있어요. x는 1, y는 2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변수 타입일 뿐이에요. 변수 타입이니까 주소를 저장하겠습니다. 딱 그만큼 크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만큼. 그러니까 위쪽이랑 똑같겠죠. 그 변수를 가리키는 이름이 이너였던 거예요. 여기다 이름을 붙여준 게. 그럼 생성을 했어요. 자, 아우터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설계도가 이너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우터 변수를 찾아가면 거기에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니까 Z를 초기화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Z를 100이라고 초기화를 했어요. 여기서 줬으니까. 그 다음에 Y는 아무런 초기화하는 루틴이 없어서 0이라고 했어요. 0. 그런데 얘가 지금 이너예요. 이너. 근데 얘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랑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객체가 아니고요. 객체가 아니라 얘랑 얘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얘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너를 찾아가, 여기서 주소값은 단순하게 여기만 찾아가는 거예요. 얘를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녀석만 찾아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이너 클래스 설계할 때를 보면, 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모든 이너 클래스는 얘를 가지고 있어요. 아우터가 생겨난 주소가 어디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게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겨날 때 단순하게 Z하고 Y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생성자 호출 자체가 얘를 찾아간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그 아우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X, Y, Z,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Y, 아우터가 가지고 있는 Y 다 접근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너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해요. 이번에는 이너 2번이라고 할게요. 이너 2번. 같은 아우터를 통해서 new inner, 이번에는 여기를 3이라고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inner 2에서 프린트 inner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달라지는 부분은 첫 번째 inner에서는 Z가 돼. 다른 거는 1, 2, 1, 0,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inner에서는 Z가 3,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원리예요. 자, 타입이 선언되어 있고 변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여기 스택의 지역 변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지역 변수가 있고, 여기가 이너 2번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주소를 저장하느냐? 일단 아우터를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부 클래스의 설계도대로 또 만드는 거예요. 힙에. 여기 이번에는 Z가 3이고요. Y는 따로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 근데 여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outer.dis. 아우터의 dis라고 하는 변수, 그 주소 값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 하나가 요 인스턴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요 인스턴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주소값 하나를 가지고서 힙에 있는 어떤 다른 인스턴스와 또 다른 인스턴스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력을 해보면 Z가 3이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X랑 Y는 1하고 2. 똑같은 거예요. 1하고 2. 여기서도 1하고 2. 얘가 바라보는 아우터도 1하고 2. 얘가 바라보는 아우터도 1하고 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값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부 클래스. 메모리 그림은 어려우시면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기억하실 거는
선언할 때의 변수 타입은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이너 클래스 이름. 그럼 변수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주시면 되고요. 생성자 호출 방식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태틱이 아닌 것은 참조 변수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생성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도 참조 변수가 있어야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참조 변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참조 변수가 주소값이잖아요. 주소값이죠. 그렇죠? 누구를 가리키는? 바깥쪽 클래스를 가리키는 주소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소값을 누가 가지고 있게 되냐 하면 내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들마다 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내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뭘 가지고 있다? 바깥쪽 클래스가 생성되어져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outer.this가 동작하는 원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미 여기에서부터 생성자를 호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값이 내부적으로 이런 변수 이름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 클래스가. 그래서 서로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속과는 완전히 달라요. 상속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상속과는 다른 개념인데 단순히 연결만 되어 있는. 보통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is A 관계가 아니라 has A 관계인 경우에 보통 A는 B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타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 맞는 타이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어가 자동차를 상속받는다?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타이어의 기능들이 자동차의 기능들을 상속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자동차가 타이어를 상속받는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타이어의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동차는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보면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어 놓고 그 내부 클래스로 타이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에서 자기가 여기서 선언을 할 수가 있죠. 내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너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클래스를 딱 선언해 놓고요. 내부 클래스 딱 선언해 놓고 바로 그 변수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그 클래스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패턴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다른 거 어려우시면 생성자 호출 방법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스태틱이 아닌 내부 클래스 요거 하나만 지금 저희가 다룬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부 클래스들 중에서 여기까지만 다룬 거고요. 일단 얘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 클래스에서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듯이 이너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참조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고 나면 인스턴스가 생기니까 그 인스턴스에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어려우시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자동차는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패턴을 제가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까요? 네, 패키지 add.java.inner 2번이라고 할게요. inner 2번이라고 하고요. 일단 메인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ner 메인 2번. 여기는 메인 메서드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거냐면 이런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거예요. 테스트라고만 할게요. 테스트. 제 이름이 별로 생각이 안 나서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하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int count 라고 하고요. 생성자는 안 만들어도 괜찮죠. 그러면은 int 값이니까 0으로 초기화하는 디폴트 생성자가 있을 거고요. 자, 이 클래스가 두 개의 메서드, 세터 메서드하고 getter 메서드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우선 getter 메서드 get count. 얘가 할 일은 return count죠. 그 다음에 public int void setter set count. 얘는 int가 있어야 되겠죠. count 값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 int 타입의 count가 있으면 되고요. this.count는 count. 자,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만들 클래스는 이 녀석을 멤버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멤버로 갖는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new라고 할게요. new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 카운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카운터. 피니시 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는 타입을 테스트라고 할 거예요. 이 클래스 이름은 아까 방금 만든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 녀석. int 변수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단순한 클래스죠. int 변수 하나 가지고 있고 getter와 setter만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랍니다. 그런 클래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생성자를 만들게요. 생성자 이름 뭐라고 하면 돼요? 테스트 카운터.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타입의 값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얘가 하는 일은 this.test는 테스트. 이런 생성자가 있어야 누군가가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파라미터에 넘겨줄 거고 그거를 내가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void add count. 개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카운트의 개수를 늘리겠다. 테스트가 점 가지고 있는 get count, set count를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get count 값 더하기 1을 하겠다.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테스트는 전부 다 프라이빗 멤버예요. 프라이빗 멤버여서 얘는 프라이빗 멤버에서 얘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려면 get를 써야 되고 여기에 저장된 값을 바꾸려면 set를 써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테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 값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카운트 값을 바꿔버리겠다.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 값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즉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카운트 값을 그냥 1 증가시키겠다. 얘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 값이 0이었으면 1로 바꿔주고 테스트가 가지고 있던 카운트 값이 1이면 더하기 1을 해서 2로 바꿔주고 테스트가 가지고 있던 카운트 값이 2면 더하기 2를 해서 3으로 바꿔주고 이런 메서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런 메서드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프린트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프린트를 하는데 카운트가 얼마냐?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test.getCount 게터 메서드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이 기능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너 클래스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억지로 만들게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메인에서 얘를 해볼게요. 메인에서 우선 제일 처음에는 뭘 할 거냐면 테스트 클래스의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먼저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T라고만 할까요? 생성자는 테스트. 클래스가 생성자 없어요 지금. 테스트 클래스는 생성자가 없어요. 디폴트 생성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디폴트 생성자는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0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를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얘가 있어야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테스트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니까 테스트 카운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카운터. 네, 카운터라고 할까요? new 테스트 카운터. 자,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타입을 아규먼트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T라고 하는 테스트 타입을 아규먼트로 줄 수밖에 없죠. 그쵸? 됐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카운터, add count. add count 하기 전에 프린트를 먼저 해볼까요? 프린트 count. 일단 여기까지 실행. 첫 번째 카운트는 0이에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죠. 생성자 호출했죠. 생성자 호출했으니까
테스트가 여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자, 이 테스트는 뭐냐면 이 테스트는 위에서 여기서 생성한 거예요. 여기서 생성한 녀석은 카운트가 기본값인 0이에요. 0. 그죠? 자,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됐냐면 여기에 테스트 카운터에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카운터에 저장이 됐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그렇죠? 네. 호출을 했으니까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여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멤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터를 호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가 얼마가 됐냐면 카운트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카운터의 메서드가 add count.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카운터의 print count를 하면 여기가 1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가볼까요? 얘는 여기에요. set count를 한대요. 무엇으로? get count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한 것을 set count를 한대요. 테스트에서 get count 하면 값이 얼마일까요? 0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0 더하기 1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하면 0 더하기 1이 저장됐을 테니까 여기서 get count를 하면 이제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0, 1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흘러가는 흐름 아시겠어요? 근데 코드가 되게 어렵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코드인데 여기 얘를 더하기 1 그리고 출력 이렇게만 하는 코드인데 진짜 어렵게 만들었죠. 이거를 nev 클래스를 써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쉬는 시간 이후에 할게요. 쉬는 시간 이후에.